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4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2+2 네. 미국과 한국의 통상 협의가 괜찮게 괜찮았다고 보도는 뭐 네. 나오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지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내용은 아직 제가 좀 잘 못 봐서 네. 그런 내용들도 한번 이따 담을 수 있으면 한번 좀 담아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권 팀장님 뉴스 볼 거고. 네. 근데 거짓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짓말 대잔치? 트럼프는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 중국은 안 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뉴스도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조선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SK증권 한승환 연구위원 나오셔서 그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 겁니다. 네. 조선 참 보내니까 이렇게 잘 되네요. 자, 한조에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조금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준비. 다 됐습니다. 예. 예. 요즘에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이렇게 뉴스 10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뉴스 3 10. 말고. 근데 사실상 또 뉴스 3이지만 거의 10처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제는 묶어야 되니까. 네.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도 되게 다뤄보고 싶었었는데 이게 뭐 워낙 굵직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좀 못 다룬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조선은 또 제가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조선도 되게 오래 출입했었거든요. 거의 조선도 한 10년 하지 않았어요? 그쵸, 거의 조선 망할 때 맞아요. 그때부터 했으니까. 계속 했었으니까. 10년 넘었겠다. 제가 또 네네. 애정이 많죠. 조선 네. 그 진짜 힘든 시절. 구조조정 과정 다 겪으시고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저 대우조선 가서 강의도 했었어요. 대우조선 때 아니 나이가 어떻게 돼? 조선 10년, 저 금융 금융 10년. 네. 제 경력이 다 그겁니다. 그래요? 10년 금융, 10년 산업. 벌써 20년 됐어요? 거의 얼추 뭐 그렇게 됩니다. 와, 오래 하셨다. 조프로님도 방송계의 원로 아니십니까? 아니 뭐 저야 이제 나이도 이제 많고 한데 우리 권 팀장님도 오래됐어. 네.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닙니다. 오래 했어. 아닙니다. 자. 아직 쌩쌩합니다. 이제 다우존스가 1.2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74%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2.03%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정부가 무역 협상 관련한 진전된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좀 반전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S&P 500의 구성 종목 중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74%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좀 내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닌가 봐요. 그리고 워낙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반등을 좀 하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3% 올랐고 테슬라 3.5% 상승. 네. 보고 드립니다. 네, 네, 보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일 아침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승한 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전 넘어섰죠. 드디어 보고 넘어섰군요. 테슬라가 그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그럼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네. 뭐 결국 올라갈 건데 뭐. 쌀 때 잘 사는 게 그러다가 좋은 거지. 테슬라로 연봉 정도를 벌기 시작하면 테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 네. 테슬라. 근데 방송 열심히 해서 뭐 하냐? 차라리 일론 머스크에게 기도를 하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네, 머스크. 근데 어제 제가 압권에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님 모시고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셀아메리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셀아메리카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관료들이 느끼는 공포가 어마어마하대요. 한국 관료가요? 모든 관료가, 모든 관료가요? 전 세계 모든 재무 관료들이 네.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을 동시에 매도한다라는 거는 거의 지구멸망 사건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현상이 팬데믹 때 그때 발생을 했었던 거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용범 차관님 얘기는 연준과 재무부가 되게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백악관이 먼저 움직인 것 같다고. 그 상호관세 예. 판결을 유예시켰잖아요. 네. 그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미국장도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폭탄 이게 말로 설명되는 그런 세상이 있는가 하면은 뭐 국채 시장을 비롯한 금융 시장의 발작, 네. 오히려 자경단의 효과가 좀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어제 그 얘기를 좀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악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일단 우리나라의 협상팀이 1시간 반 협상하고 왔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도 그렇게 타겟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진짜 타겟이 아닌가 봅니다. 이게 협상을 하러 왔는데 첫 번째 안을 냈잖아요. 네. 첫 번째 안을 냈는데 베센트 장관은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왔다. 아, 통과? 그래서 뭐 그럼 이거 왜 발표하냐 그랬더니 네. 저 베센트 장관이 그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 베센트 장관이 발표를 한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다음 주쯤이면은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다음 주에는 뭐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기술 조건과 양해에 관한 협의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통과가 네. 됐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 특유의 그 난가병 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승질을 내면 난가? 뭐 이런 걱정할 때 난가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뭐 공급망적인 측면이나 동맹적인 측면 그리고 주고받고 하는 측면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급망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모든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하고 싸우려면 우리나라 무조건 끼고 가야 돼요. 그리고 뭐 방위 산업 뭐 이런 거 보더라도 뭐 총알부터 탱크까지 다 만드는 네. 나라잖아요. 그렇죠. 뭐 배 만들지, 네. 뭐 무기 체계 만들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남한 대 북한의 전쟁 아닙니까? 러시아는 북한 무기 쓰고. 북한 무기 쓰고 네. 우크라이나는 우리 총알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미국의 고민은 우리나라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이 굉장히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안보 재고와 미국의 조선업 재고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발표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네. 그리고 에너지 안보 재고라는 거는 이제 그 에너지 어디서 사올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LNG 사온다는 얘기죠. 네네. 미국 LNG 좀 더 산다는 얘기고, 이거는 우리는 어차피 카타르에서 사던 LNG를 어디서 살 것인가가 종결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이렇게 쇼핑을 한번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뭐 사야 되는데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정프로님이 그럼 이거 사시죠 하면은 딱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시잖아요. 누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LNG 사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LNG 사시죠? 그럼 좀 싸게 주십니까? 저희는 최저가죠. 저희는 뭐 그냥 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이렇게 다 비교해 보시고 사시면 됩니다. 네. 라고 이제 정프로님처럼 미국에서 세일즈를 하니까 네. 그럼 비교해 보니까 뭐 괜찮네. 그래서 좀 사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배 좀 팔아주실 분 없습니까?라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뭐 필요하면 잠깐 오시든가 그래가지고 좀 배를 좀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이 됐고 이제 실무회의 거쳐서 추가적인 뭐 좀 한 다음에 나중에 좀 사이닝하는 날도 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어색하다 그럴까? 네. 그러니까 한국과는 괜찮은데 중국과 미국은 이거는 분명히 싸우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이제 싸운다 그러고서 헤어져 그러면은 네. 나중에 화해하고 올 것 같은 그 정도 남녀 관계 그 있잖아요. 나 남자친구랑 싸웠어. 그럼 옆에서 막 헤어져 그랬는데 막 오늘 내가 분명히 헤어지고 올 거야. 네. 그리고 가서
어떻게 됐어? 그러면 다시 만나기로 했어. 미안하대. 요 상황 있잖아요. 네. 약간 지금 이제 뭐 오늘 분명히 얘기할 거야. 이런 정도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미국의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그 중국과 무역 문제를 어떻게 협상하고 있냐?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회의했다. 그래서 누구 만났냐? 그랬더니 누구 만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만나서 얘기한다는 게 중요할 거고 이거 이제 뭐 곧 공개를 하게 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여기서 양국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조금 세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오히려 중국이 좀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그 가짜 뉴스다. 협상하고 있다는 거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뉴스라는 거는 이제 뭐 기자들이 잘못 쓴 경우를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기자들이 보도한 것이 가짜 뉴스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얘기를 기자들이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죠.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으면 몰라도 네. 뉴스가 가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짜 뉴스다, 거짓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세 문제에 대한 협상과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 협정 체결은 더더욱 사실이 아니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중국 언론을 보고서 번역을 해갖고 왔더니 네. 여기 중미로 나오네. 중미. 미중이 아니라. 미중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왜 중미지라고 해서 봤더니 제가 중국 뉴스를 번역을 해갖고 와갖고 네. 그 상무부에서도 협상 주체는 난데 네. 내가 협상을 했다고?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네. 담당 부처로서 분명히 밝히는데 현재 중미 간에는 중국 표현이니까 네. 중미 간에 어떤 경제 무역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중미 경제 무역 협상 진전에 관한 어떤 주장도 모두 근거 없는 억측이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 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 그 트럼프가 본인이 얘기한 거를 본인이 얘기한 거 그대로 뉴스를 냈더니 저건 가짜 뉴스다. 이제 이런 행동까지 하고 있다 이거죠. 자, 하여튼 중국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러네요. 네. 자, 하여튼 협상은 이제 우리 시작됐고 이건 뭐 첫 물고 정도 튼 거고 계속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나갈 게 많이 있겠죠. 네, 우리 이익 잘 챙겨 내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 한국은 지금 관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는 아직 오지 않은 얘기고, 네. 뭐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풀겠죠. 네. 근데 진짜 한국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미국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은 해야죠. 네. 근데 어제 GDP 성장률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러셨죠.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해서 0.2%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0.1% 감소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은 전기 대비 0.4% 감소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0.1% 감소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해 1분기에 우리나라가 1.3% 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2분기에 0.2로 떨어졌다가 3분기, 4분기 0.1, 0.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또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니까 네. 거의 4분기 연속 뭐 0.1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분기를 2번 정도 마이너스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이른바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사실상 경기 침체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네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에요. 얘기할 아무렇지도 정도 상황. 우리 이미 그냥 모르는 거 아니었잖아요. 지금 상황 최악이다 이미 많이 얘기하면서 이미 침체에 들어왔다고 사실은 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니까. 네, 그러네. 이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예.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민간 소비
지금 뭐 산불 나고 네. 뭐 탄핵되고 뭐 지금 민간 소비 정말 안 좋습니다. 네. 민간 소비가 0.1% 감소를 했고요. 표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보도자료 그대로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네. 3.2% 감소했습니다. 건설 경기 안 좋은 거를 제가 최근에 그 공사 현장에 계신 분한테 좀 얘기를 들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공사비를 좀 아끼려면은 이게 땅마다 네. 땅을 파잖아요. 예. 그럼 그 땅마다 그 땅 속에 들어있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골재가. 네. 그래가지고 이게 땅을 파면은 거기서 나온 골재도 팔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나온 골재하고 이 땅에서 나온 골재가 다르면 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서로 이쪽에 팔고 이쪽에 팔고 하면서 네. 이제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공사 현장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줘야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요. 네. 근데 공사 현장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땅을 파도 그걸 어디다가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뭐 제가 고용도양 얘기 종종 드리는데 왜 그 60대 여성들 우리 네. 엄마들만 나가서 일을 하고 있냐면은 나라 돈으로 예산으로 굴러가는 업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그런 데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은 청년은 뭐 그렇다 치고 중장년 남성들은 왜 일하지 않냐? 그게 건설업 경기가 안 좋으면은 중장년 남성들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설비 투자도 2.1%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반도체가 좀 저게 영향이 좀 있어요. 삼성전자의 HBM 수주 못 하고 있는 거. 네. 그게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 그 장비 회사들에 다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기계류가 줄어서 여기 보면 그대로 써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줄어서 설비 투자 쪽이 2.1% 감소했다고 한국은행 보도 자료에 그냥 그대로 나와요. 화면 올려주세요. 예, 예. 네, PD님. 네. 이게 이렇게 다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은 화학 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이 주로 1.1% 감소했으며 화학 제품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 안 좋다는 얘기 다 뭐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다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수입은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2% 감소했다. 이거는 최근에 유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뉴스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 GDP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정도 성장은 어느 정도냐면은 외환위기 때 네. 우리나라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3분기.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최근 4분기 중에 2개가 마이너스고 2개가 0.1이에요. 네. 근데 외환위기 때도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다음에 4개 분기 때 2%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용카드 사태. 네. 그때 뭐 카드 돌려막기 막 하고 막 그러다 터져가지고 일이 카드사 망하고 막 이랬던 때.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도 한두 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저성장 구조를 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막 다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도 지금 우리 경제가 반등할 만한 상황일까요? 이렇게 좀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는 부분들이 더 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수출이 뭐 미국이 저렇게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늘어나겠습니까? 뭐 중국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발 수출이 늘어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결국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내수가 어떻게 살아날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뭐 오늘 당장 푼다 그런 건 안 되더라도 네. 최소한 그러니까 추경 같은 거는 우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좀 풀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좀 뉴스였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 뉴스도 많이 전해드렸었잖아요. 1분기에 이제 관세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사들이는 물량들이 꽤 있다는 뉴스를 했는데 원래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수출이 되게 많이 증가했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거의 못 받은 걸까요? 그 묶어놔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묶어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통으로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나눠서 보잖아요. 네. 그럼 나눠서 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분기에 그렇게 걱정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네.
하이닉스랑 현대차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그냥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하이닉스 1분기 7조 4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 매출이 17조 6천억, 영업이익이 7조 4,405억 이렇게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매출 79조에 영업이익 6조 6천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가 17조 매출에 7조 4천억. 장난 아니죠. 장사 잘했네. 장사 잘했습니다. 예. 이게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40%가 나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빅테크 보면서 부러워했던 그것. 그리고 글로벌 수요가 연평균 50%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D램 비중이 74%에서 80%로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뭐 지금 HBM3 12단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반도체 쪽에 뭐 불량이 있다라는 네. 좀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어디가 불량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이닉스에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 취재를 해봤는데 하이닉스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희는 파는 게 없어서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는 게 별로 없어갖고. 그러니까 D램으로 네네. 파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네. 다 HBM 쓰니까. 저희 거 아닐걸요 그러더라고요. 파는 게 별로 다 HBM으로 들어가니까. 네네. 뭐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역시 그 정프로님 걱정과 반도체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 할 필요 없다. 네. 그러면서 시장 포트폴리오를 AI 메모리 중심으로 고도화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좋았고 올해 수요는 변함없이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HBM4 같은 경우도 연내 양산을 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걱정하는 거는 하이닉스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엔비디아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에 못 파는 거는 뭐 외부적인 변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블랙웰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업계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블랙웰이 그렇게 생각보다 생산을 좀 짱짱하게 잘 뽑아내고 있는 것 같질 않다. 이게 팔리는데 네. 이게 잘 생산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그 블랙웰이 잘 안 팔리면은 거기 들어가는 하이닉스 HBM이 좀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재고가 조금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들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재고. 네. 그러니까 이 재고가 빨리 소진이 안 되면은 이제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매입이 좀 느려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지금 걱정할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1분기가 무색한 실적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뭐 그 위기론 얘기했었는데 뭐 어닝 서프라이즈 그냥 나와버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최근에 들었던 소식 중에 그 눈으로 보이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소식인데 네. 그 CXMT 네. 창신 메모리. 창신 메모리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DDR5가 올해 1분기에 생각보다 좀 뽑아낼 거라는 우려가 작년 말에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그 샤오미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 와서 DDR5 자꾸 찝쩍거린다는 거예요. 집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도도했는데 네. 요새는 좀 태도가 공손해졌대요. 수율이 안 나오나 보다. 창신 메모리 성능이 그렇게 잘 안 나오나 봐요.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때 1분기에 창신 메모리가 이거 뽑아내기 시작하면은 좀 가격 경쟁을 좀 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고정 가격 협상에서 약간의 협상 우위를 우리나라가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 네. 아 그래요?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이게 급격하게 살아나는 그런 국면은 아니에요. 그런 국면은 아닌데 우리가 작년에 걱정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우리가 걱정했던 현대차. 예. 현대차 사상 최대 1분기 매출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네. 분기 매출. 분기 매출 사상 최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2%. 오. 제조업은 보통 5%가 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8.2%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2.1%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1분기에 44조
네. 그러니까 곱하기 4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90조면 180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매출이 9.2%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두드려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미국 판매량은 1.1%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와서 우리 미국에서 어떡하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네. 상황들에 3.8%가 미국 시장이 늘었고요. 네. 유럽은 마이너스 4.3%, 뭐 중국, 뭐 인도 이런데 뭐 이렇게 조금씩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미국이 특히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캐즘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친환경차 안 팔리는 걱정을 좀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친환경차가 정말 잘 팔립니다.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굉장히 잘 팔려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4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를 미래차라고 얘기하면서 네. 전기차 좀 안 팔린다 그래갖고 자동차 산업의 뭐 미래가 좀 굉장히 어두운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하이브리드가 만들기가 어렵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이에 어디가 더 그 소비자들이 진입하기가 좋으냐면은 이게 충전도 되고 기름도 되고 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부 쪽에는 충전소가 없어요. 없죠. 네.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우리가 맨날 캘리포니아만 보고 우리가 캘리포니아에는 충전소가 많은데 여기는 충전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국내에서도 지금 내수 판매가 뭐 작년에 좀 워낙 안 좋긴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기저효과가 있어갖고 한 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차는 환율 덕분에 일단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갖고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배당을 또 해주는데 배당 분기 배당 2,500원. 작년 대비해서 거의 25%를 늘렸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 주가가 되게 약해요. 네. 올해 들어서 10% 빠졌거든요. 네. 약간 188,900원인데 분기 배당이 2,500원이에요. 그 전에 2,000원이었었나요? 2,0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늘렸어요. 높인 겁니까? 네, 네. 그럼 곱하기 4하면은 배당 시가 배당률이 5.2%입니다. 여기다가 그 자사주 소각 네. 이 시가 전체 주식수의 2.2% 1조 원 규모의 주식이 또 소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참 좋은데 그 주가 난가. 그리고 막 다들 걱정하잖아요. 관세 맞으면은 이제 다음 달부터 관세 맞는 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어제 했던 얘기가 일단은 3개월치는 보내놨어요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뭐 관세 협상이 뭐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3개월치는 이미 보내놨고요. 네. 뭐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지금 엘레바마 공장으로 좀 돌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HMM에서 그러니까 엘레바마 공장에서 생산하던 뭐 캐나다 판매 물량, 뭐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캐나다로 넘기는 방안.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국으로 못 들어가는 물량이 있으면 멕시코 생산분을 캐나다로 보내는. 캐나다 판매하는 거를 네, 네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해서 캐나다 보내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 내 생산을 미국에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럼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 넘기던 물량을 글로 캐나다로 보내고 네.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미국에다 파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어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어제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 애널을 좀 만났었는데 자동차 애널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현대차 걱정을 다들 2년 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리포트 내면 뭐하냐고. 잘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쪽에는 이제 충전소가 좀 그나마 있지만 나머지 곳들은 이제 거의 그냥 집에 있는 충전 시설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집에도 없어요. 전기차? 네, 중부 지역에는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집집마다 충전소를 하나씩 좀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예. 우리 이주호 기자도 힘들게 하루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충전해야죠. 충전 어떻게 하죠? 리클라이너 마사지 체어가 여러분의
충전소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요 지금 보시는 요 리클라이너, 요즘 뭐 안마의자도 있고 한데 네. 굳이 뭐 집안에 그 공간 차지한 안마의자, 또 이렇게 어느 집에 갔는데 안마의자 너무 크게 이렇게 있으면 이 집은 안마의자를 모시고 사나? 아니 거실 한 가운데 뻑하니 있잖아. 그럼 네. 야, 이 집은 난 좀 별로예요. 네, 그래서 이런 딱 보기에도 부담 없는 휴테크 리클라이너 마사지 체어. 여기 이제 각도 설정이 또 이렇게 보여도 각도 설정이 또 다 됩니다. 와, 리클라이너네요. 그래서 그냥 리클라이너. 의자네요, 의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좋네. 네, 저렇게 이제 스툴까지. 예. 사실 저 스타일의 의자를 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편해. 예, 저거 되게 가볍고 움직이기 편하고 자리 차지 안 하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아예 그냥 마사지 기능을 넣었다. 네. 심지어 온열 기능도 탑재를 해버렸고요. 네. 예, 그래서 등 패드가 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세탁도 간편합니다. 오. 마사지 체어 그거 잘못해갖고 있으면 이게 오래되면 그 냄새가 안 좋을 수 맞아요. 있거든요. 땀나고 하니까 온열하면. 네. 근데 저건 또 이렇게 세탁도 되니까 언제나 깔끔하게, 상쾌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리클라이너 마사지 체어 저거 29만 8천 원. 네, 저희가 준비를. 29만 8천 원. 네, 그 무슨 저 렌탈비 같은 거 보통 한 5, 6만 원씩 하면 그거 한 대여섯 달 요 정도 네. 모으시면 요거 하나를 그냥 집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는 또 저걸 갖다 놓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네, 사무실에서는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럴 때는 안 보이게 엉덩이 밑에 무중력 방석. 네. 네, 아시죠? 요 대한신경외과 의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바로 이거 저희가 지금 한번 흔들어 보세요. 딱 흔들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안에가 육각 허니콤 구조, 벌집 구조죠. 네. 그래서 요것도 이중 육각 허니콤 특허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또 아마 앉아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네. 저거 육각 구조로 된 저 방석 요걸 2개를 드리는데 전에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아시는 분들 워낙 잘 아시니까 2개를 드리는데 59,000원. 뭐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사무실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 또 수험생도 엉덩이 나중에 여러분 수험생 지나고 나서 보세요. 엉덩이 뼈 있는 쪽에 나중에 이렇게 시커멓게 색깔이 죽어 있습니다. 하도 오래 앉아 있어 딱딱한 의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컴플렉스겠습니까? 그리고 공부 안 한 애들이 엉덩이는 깔끔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냥 계속 가네요. 그냥 수험생들에게도 가실라 그래. 수험생들에게도 꼭 요거 앉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저희가 느끼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을 때 앉으면 약간 맞아. 뭔가 이렇게 그 눌림이 생겨요. 맞아. 뭔가 척추 정확해. 이런데 약간 눌림 생겨. 근데 이게 있으면은 또 눌림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신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무중력 방석을 1+1으로 59,000원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프로님, 저 하루에 13시간이라는 거 아시죠? 13시간? 예.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일하면 됩니다. 그거는 부족한 건 더 일하면 되는데 그렇죠. 엉덩이가 까매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엉덩이 까매져. 이제 누구 보여줄 일 없잖아. 이제 괜찮지. 이제 까매지는 건 상관없지. 권 팀장님은 괜찮아요. 그렇구나. 또 사줘라 나온다 또. 그만 좀 하자 진짜.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또 주말에 압권도 기대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